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분과 함께 염청난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오늘도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2019년 딱 들어섰을 때 지난 시간 저희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염승환 차장하고 IT가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냐. 네. 그러고 나서 오늘 딱 이제 IT 업종을 과연 2019년에 투자해도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준비했는데 또 지금은 또 약간 조정받고 있어요. 지금은 IT 업종에 대한 2019년 뷰를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업종이 너무 많으니까 네. 좀 다양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IT 업종 2019년도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좀 올랐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가격 매력만 우리가 본다라면은 또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가격 매력뿐만이 아니라 또 뭐 잠시 후에 설명해드리겠지만 뭐 OLED 같은 경우는 또 투자 확대 얘기도 있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이제 마이크로칩 CEO도 얘기를 한 것처럼 2분기부터 좀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업황 바닥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외국계 CEO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작년과 같이 이제 여기서 더 IT가 다운될 것이다, 업황이. 이런 쪽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가고 좀 덜 가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IT는 2018년에 좀 부진을 딛고 올해 큰 흐름으로는 저는 굉장히 좀 좋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나눠볼게요. 반도체라는 굵은 줄기가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라는 굵은 줄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모바일 네. 세트 그죠. 모바일까지도 네.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각각의 전망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스마트폰, 모바일, 또 전기차 관련된 이제 배터리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올해 당연히 역성장은 불가피합니다. 작년에 워낙 실적이 또 좋았고 근데 4분기부터 꺾인 이 흐름이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호황을 누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사실 반도체가 가장 매력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분기에 인텔 CPU가 이제 새로운 CPU가 이게 출시가 되는데 네. 이게 서버용 이제 이쪽에 좀 들어가는 CPU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원래 좀 미리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연기가 됐는데 이 뭐 클라우드 회사 입장에선 서버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인텔 새로운 CPU가 나올 때까지 사실 기다렸다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걸 미리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차피 새로운 제품 나오는데 그거 맞춰서 하는 게 반년만 기다리면 새 제품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수요가 이제 공백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 서버용 D램 수요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딜레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2분기부터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결국 뭐 삼성전자 얘기도 마찬가지고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겠지만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단점은 뭐냐면 장비나 소재 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네.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올해 특별하게 큰 투자는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면에서는 좀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비 쪽에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완성 업체들 위주가 조금 더 나아 보이겠네요. 차라리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게 낫죠. 실제로 뭐 하이닉스나 삼성처럼 만드는 네. 회사가 좋고 어차피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장비 회사는 돈을 그러니까 버니까. 장비가 팔리니까요. 그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반도체 장비 쪽은 좀 아쉬울 수 있다. 그 근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왠지 디스플레이는 정반대일 것 같아요. 사실 디스플레이는 완성 업체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네. 장비 업체들이 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뭐 앵커님 말씀대로 이게 딱 정답인데 장비 쪽은 지금 3년 만에 드디어 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때 기억하시죠? 아이폰이 갑자기 LCD 말고 OLED 한다 네. 그래가지고 6개월간 랠리 펼쳐진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장비 발주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삼성밖에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중소형 OLED에 국한이 됐는데 이번에는 TV 쪽입니다. 물론 OLED 중소형도 애플이 2020년도에 이제 LCD 다 없애버리고 네. 모든 모델에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소형도 물론 모멘텀이 있는데 핵심은 이제 올해 4월에 이런 얘기가 좀 자꾸 도는데 그 삼성 그 아산 쪽에 지금 그 디스플레이 공장 단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LCD 라인을 이제 셧다운을 해버리고 LCD 아예 없애고. 예, 아예 그러니까 LCD 라인 자체를 하나를 없애고 네. 그거를 이제 전환한다. OLED OLED 로.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QD OLED TV 요새 네. 많이 뭐 CES에도 공개가 됐는데
그쪽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돕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3월이나 4월에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삼성도 드디어 TV 쪽 투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아마 이제 연말부터 장비 발주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보면 2021년도에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설비 투자에 그 전부터 들어가니까 이게 모멘텀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LG는 광저우 공장 이제 이미 진입은 했지만 네네.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LG 쪽은 이미 뭐 아시겠지만 OLED TV 이미 만들고 있는데 광저우 공장 통해서 더욱더 늘리니까 이런 면에서 있어서 사실 이게 그 디스플레이 쪽은 중소형에서 이게 TV로 바뀌게 되면 화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가 되죠. 이 뭐 소재나 장비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렇죠. 노다지가 될 수 있고 또 폴더블 말씀하셨지만 이 스마트폰과 좀 같이 말씀드리면 폴더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 이제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네. 다 역성장이고 그래서 이번 2월 20일 날 갤럭시 S10하고 폴더블 폰이 이제 같이 공개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삼성에서 나온 이제 제품 뭐 잠깐 또 유튜브에도 한번 공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실수라고는 하지만 제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가지고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할지 안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좀 예상 밖의 히트를 치게 되면 OLED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대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OLED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화면이 거의 3개가 들어갑니다. 앞에 하나 들어가고 그러네요. 이걸 또 이렇게 펼치면 2개 또 들어가니까 네네. 이게 그냥 기존의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TV에 못지않은 또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대중화가 돼버리면 네. 디스플레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쪽에서도 성장 가능성은 낮지만 폴더블 폰은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쪽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일단 근데 디스플레이 완성 업체들 있잖아요. 예. 완성 업체들은 그래도 그 물건이 팔려야 그럼요. 돈이 예. 되는 건데 일단 그 장비 업체들은 그 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주문만 해도 일단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보통 그러니까 완제품이 나오려면 설비 투자 들어가서 2, 3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짧아야 2년인데 그 2년 동안 장비 업체들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돈을 벌고 어. 막상 이제 제품 나오면 끝나요. 이제 오히려 실적이 그때 나오긴 네네. 하는데 네. 이미 더 이상 투자 안 하죠. 즉 반도체 장비주가 그 상황이거든요. 돈은 벌지만 네네. 더 이상 장비 발주가 없으니까 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지금 이제 발주가 들어갈 때 네.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뭐 계속 좋습니다. 중국이 계속 투자 확대하니까 그리고 근데 배터리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양극재 업체를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이 양극재가 배터리의 용량하고 출력을 다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데 네. 전해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양극재는 아무나 못 만드는데 국내 대표 기업 에코프로라든가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고 LG화학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NCM이라 그러죠. NCM 뭐 811, 뭐 711 이러는데 그 앞에 붙은 게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네네. 이제 N 같은 경우가 용량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게 니켈이 용량이 높으면 숫자가 높을수록 이 주행 거리가 엄청나게 네네.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같은 건 811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LNF나 에코프로는 이쪽에 양산을 지금 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 중심으로는 좀 배터리 쪽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뭐 올해 IT 업종 전반적으로 좋게 보지만 중소형 이 장비 쪽에서 제가 좀 압축을 한다라면은 디스플레이에 올해는 좀 무게 중심을 굉장히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연말부터 솔솔 풍겨오긴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뭐 14,000원까지 갔던가요? 15,000원이었었나? 그러다가 이제 19,000원, 뭐 2만 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완성업체보다는 이제 설비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장비 업체들에게 수혜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어떤 기업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 그 기업들을 한번 꼽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삼성, LG 말씀드렸는데 네네. 삼성 쪽에서는 저는 좀 AP 시스템 네. 대표적인 OLED 장비 업체인데 일단 이제 QD OLED 장비도 들어가고 중소형 이 회사는 좀 독특한 게 중소형 OLED 그 패널 만들 때도 장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뭐 대형이면 대형, 중소형은 중소형 이렇게 좀 네. 특화돼서 가는데 이 회사는 두 개 다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고객사가 진짜 이게 2, 3년 만에 처음 이제 드디어 설비 투자 들어가는 게 지금 시그널이 나오니까 그동안은 사실 설만 있었거든요. 네. 하겠다. 근데 작년에도 그 설이 있었는데 연기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업체에 또 예전에 납품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AP 시스템이. 그래서
BOE도 지금 계속해서 OLED 투자 확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도 그러니까 올해는 아닌데 내년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P 시스템 삼성과 중화권 좀 같이 좀 수혜주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아까 이제 앞선 그 나오신 출연자분께서 야스 좀 설명해 네, 야스 주셨는데 말씀해 야스에 주시더라고요. 예, 저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사실 LG 하면은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업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LG는 대부분 자기네가 좀 그렇죠. 자체적으로 많이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증착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증착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의 도끼라는 회사가 거의 그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도끼 제품을 쓰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야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광저우 공장에 들어가 있는 그 OLED 그쪽에 대해서 이미 설비 투자를 한 상황이고 야스가 이미 납품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 이게 추가로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좀 더 한번 나올 것 같고, 또 아까 AP도 중국 말씀드렸지만 BOE 관련해가지고 야스도 지금 이번에 수주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수주를 따냈거든요. 네. BOE 쪽에 OLED 관련 장비를. 그래서 이 회사도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BOE 관련돼서 그냥 이거는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납품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레퍼런스를 갖췄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면 좋겠고, 여전히 PER이 6배 정도로 주가도 쌉니다. 예전에 그 이쪽 장비주들 주가 이게 그 2016년도에 그때 막 애플 관련해가지고 올라갈 때 PE 한 15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못지않게 주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싸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OLED 참 잘 만들긴 하는데 이제 그 LCD에서 BOE가 너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참 힘들었잖아요. BOE가 또 우리나라 그 OLED 장비 업체들한테 주문한다고 하니까 또 장비 업체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긴 네. 하나. 또 그 OLED에서도 BOE가 따라오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네.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단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 장비주들이 올해 좀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요. 특히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에 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벤트 한번 체크해 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지 살펴볼 텐데,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다음 주는 사실 뭐 중국 수출 동향도 발표되고 옵션 만기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제 2월 11일 날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제 그 중국 베이징에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그 무역 고위급 협상이 계속 이어질 텐데, 네네.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그 시진핑 주석하고 안 만날 안 거다. 만나겠다 이렇게 네. 해버리니까 좀 약간 기운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기운 빠졌지만 고위급 협상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 협상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좀 도출하려는 노력들을 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은 2월 11일 날 있을 그 그러니까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여기서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3월 1일이 데드라인이잖아요. 미중 그렇죠. 무역 분쟁. 근데 이게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휴전 기간이라는 건 네네.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또 좋은 쪽으로 또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다음 주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 항상 그렇지만 옵션 만기 2월 14일인데 만기 때 항상 뭐 이렇게 변동성 나오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변동성 자체는 크진 않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매도로 좀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중국이 다시 개장을 하게 되니까요. 네. 중국과 함께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봐야 되겠고, 저희 전략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요. 오늘도 보시면 그동안 안 올랐던 제약바이오 내에서 정말 못 올랐던 기업들이 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계속 순환매가 돕니다. 어제는 미디어하고 엔터주들, 그러니까 코스닥에 안 갔던 종목들이 막 돌아가면서 급등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올라간 기업을 찾으실 필요는 저는 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좀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급등했던 대형주보다는 못 올라간 그 코스닥의 중소형주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네오팜이라든가 대상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주가 흐름 보시면 그동안 정말 못 갔던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오른 기업 중에서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선별 잘 하시면 또 투자 타이밍 잘 노리셔서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좀 주가 못 오른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를 이용한 매수 타이밍 잡기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클로즈업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1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